저희 반 학생 한 명 들어왔어요. 저희 반 1호 학생, 지식인들 부려먹는 나쁜 반장.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오세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 돌자마자 카메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방학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이렇게 정말 탁월한 미술사학자. 오늘 한번 이제 경주대학 교수한테 경주를 한번 좀 탈탈 털어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꾸 그런 갑자기 이런 자유로운 교수님 같은 표정 짓지 말고 편하게 하죠, 편하게. 아 근데 나 진짜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우리는 수학여행을 경주로 가요? 혹시 국민교육원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아버지가 외우느라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옛날 교과서에 이렇게 딱 열면 첫 장에 다 붙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국민교육원장을 만들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조상의 빛나는 얼, 즉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조상의 빛나는 얼을 찾아서 답사를 보냈는데 그 장소가 경주가 됐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80년대 경주에서 빵빵 터진 거예요. 아, 금관. 금관 나오고 유물이 쏟아지고 당연히 경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학생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반에? 저도 51번. 51번, 저도 50번 대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넓은 숙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숙소를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주가 최적의 장소가 된 거예요. 약간 인프라 개발하듯이. 인프라 개발이 된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작은 경제를 속에서 인프라를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근데 진짜 이것도 좀 돌직구처럼 묻고 싶은 건데, 실제로 신라의 문화유산이 많아요, 경주에? 지금 전국에 한 200개 지자체가 있는데 국보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동네가 꽤 많아요. 그런데 경주에 국보가 31건이 있고요. 총 문화재 건수로 계산하면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약하니까 한 350건 이상 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가 거의 200건이 넘어요. 요즘은 또 세계문화유산이 트렌드가 됐는데, 그쵸. 어찌 됐든 경주에 세계문화유산도 많아요. 가장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안동. 네, 안동이요. 그 다음이 이제 경주가 되는데 약간 안동이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안동은 조선시대 이제 문화가 좀 강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다르구나. 뭐 서책도 많을 거고. 개수로 승부하는구나. 책, 서원. 그래서 경북에서는 안동이랑 경주랑 맨날 1, 2등을 달려요. 지금도 경주는 1년에 한 10점 내외 정도는 문화재가 새롭게 등재가 되고요. 발굴해가지고 문화재가 나오면 그런 문화재들이 뭐 지정되기도 하니까요. 문화재는 계속 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신라 천년의 수도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수도로 했던 거 다 합쳐봐야, 남한 지역에 있는 공주, 부여 다 합쳐봐야 경주 하나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오면 천년 고도에 그렇죠. 그건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찌됐건 굉장히 많다. 근데 진짜 최근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초정밀 금박 유물. 작년에 이제 한번 대형 이슈가 됐죠. 금박 유물 뭐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다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름도 좀 힘들어요. 그래, 나 도저히 못 외우겠어. 내가 몇 번을 봤는데요. 도저히 뭐야 이름이? 선각, 단화, 쌍조문, 금판입니다. 일단 금판은 금판이란 얘기고, 쌍조문이면 새가 두 마리 있다. 단화는 뭐야? 단화. 꽃인데요. 꽃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이제 형태를 알 수 없는 꽃이에요. 상상의 꽃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각, 뭐 연필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금속 끌 같은 걸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선각, 단화, 쌍조문, 금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경주에서는 이런 유물들 말고도 많은 유물들이 지금도 발견이 돼요. 경주가 이제 신라가 망한 지 한 1000년 정도 됐으니까. 그 수도도 1000년, 망한 지도 1000년? 수도 망한 지 한 100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럼 1000년 전에 살았던 곳은 지금 경주 사람들이 살던 곳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경주 사람이 살고 있는 높이가 신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높이의 한 1m에서 2m 위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2m 위에? 1-2m만 파고 들어가면 이제 신라 사람들이 살았던 무수히 많은 이제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1-2m만 파면 신라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그 유물은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신라 왕들이 살았던 궁궐을 월성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성 앞쪽에다가 지금 청와대 영빈관 같은 궁궐을 좀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이제 왕자가 산다라고 해서 동궁이라고 했던 오. 곳이 있고요. 옛날에 안압지 했던 바로 거기입니다. 안압지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그 안압지와 좀 관련한 부속 건물지가 있었는데 네. 거기를 발굴했더니 어. 이 금동판이 실제로 발견이 됐는데 지금 금동판을 다 펴보니까 동전 우리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그래. 사이즈인데요.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는 꼬깃꼬깃 종이처럼 싸져 있는 상황으로 발견이 처음 됐어요. 구겨져 있었구나. 네,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나 발견했지 맞아. 저같이 뭐 눈이 작거나 이런 사람 발견할 수 없는 유물이 처음에 그 유물이 발견됐을 때는 그냥 금박 뭉치다 이게 무슨 뭐 표면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생각도 했거든요. 못하고. 정교하게 쫙 펴놓고 난 다음에 현미경을 딱 대니까 엄청나게 그 안에 뭔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그 유물 내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밀한 현미경을 대도 한 6배 정도 사이즈로 확대를 해야 진짜? 네, 이게 안에 있는 그림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지금 우리가 그 유물을 전시해놔도 옆에다 현미경을 안 갖다 대주면 그게 뭐 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렇지. 근데 저보면서 얘기하세요. 왜 계속 화면에 본인 얼굴만 그렇게 보면서 하세요? 아 이게 또 어디 방송 출연했더니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요. 재밌다. 원래는 유물이 두 군데에서 한 20m 정도 차이 나는 데서 발견이 됐어요. 그냥 하나가 이쪽에서 금동으로 발견이 되고 한 20m 떨어진 데 또 발견이 돼서 금동판을 얇게 펴가지고 두 개를 붙여보니까 지금 이제 새가 원래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만난 거고 대단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발굴을 잘못하면 이게 지금 쌍조문이라고 해가지고 새가 2마리 있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이 쌍조문 자체가 전형적인 신라 스타일이 아니라 오. 실제로 당시 이제 쌍조문이 되게 유행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산조 페르시아 지금 이란 쪽에 오! 쌍종이도 사산조 페르시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 유입된 신기해. 그러니까 문화적 교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오. 그래서 원래 눈썰미가 없었다면 하나만 발견되면 새가 한 마리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원래 우리나라 스타일. 원래 우리나라 스타일이었는데 야. 두 개가 이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2년 동안에 열심히 피고 서로 조합을 하니까 이제 쌍조문이 됐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거 이전에도 실제로 우리가 0.3mm를 가지고 금속 유물을 만든 적이 있어요. 두께가, 실제로 두께가. 네, 두께가 이 유물은 0.3을 넘어서 거기다 0이 하나 더 붙어요. 0.05mm 0.05? 나 지금 만들려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 것 같은데. 저희는 눈이 안 보여서 그리지도 못해요. 이 불온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가 수입품 아니야? 수입품일 수도 있는데 신라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세기 때 이제 아랍인들이 신라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은 나라다. 근데 그 돈이 뭐냐? 금이 많은 나라다. 엘로라도라고 이야기하는 엘도라도라고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랍인들이 인정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쪽에서 그런 세공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이제 금을 사용했을 때 세공 기술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금에다 그리는 것도 어려운 기술이지만 금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는 기술도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뭐 불교 경전 같은 데 나오는 사경 부처님 말씀을 먹으로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금으로. 근데 이 기술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어디냐면 바로 고려 사람들. 그게 내려온 거구나. 전 세계를 다 통일했던 칭기스칸. 바로 그 원나라 시대에 원나라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한테 요청했던 몇 가지 요청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알고 있는 공력, 여자를 보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금글씨를 잘 쓰는 사경 글씨를 잘 쓰는 승려를 보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번 것도 이제 신라의 어떤 그런 금세공술로 볼 수 있다. 그럼요. 신라의 뛰어난 기술력이 금으로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특히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거는 실제로 메이딩 인 신라라고 하더라도 이건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이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묻고 싶은 건데 신라란 나라가 흉노족이 후예했다. 흉노족의 황금관 이런 게 이런 얘기 사실 있잖아.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라 금관 한 5개 정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흉노족에서 나오는 동글동글한 거. 사르만트 황금관이라고 하는 저 순간 제가 너무 비전문가지고 동글동글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뭔지는 알거든. 근데 생각이 동글동글했다. 근데 나도 전문가인데
사르마트 황금관이라고 하는 그 관이랑 좀 형태가 좀 비슷하게 생겨서 아마 신라 사람들이 흉노적으로 후회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황금관이랑 우리 관이랑 시대 차이가 좀 나요. 한 200년 정도 시대 차이가 나서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 황금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설 하나는 좀 유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좀 시차가 있다 아니면 이쪽에 정착을 한 거야. 정착을 했다 아니면 이제 신라 자체 발생설 소위 말하는 신라 사람들이 이제 황금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하기야 맞아. 그리고 기본적인 모티브 이제 근간에서 나오는 모티브는 누구나 보더라도 아주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티브거든요. 사슴뿔, 뭐 사슴뿔 이런 거. 물론 이제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신라 근간이 어느 정도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결국 황금 얘기하고 있어. 아 진짜 아주 재밌어요. 아니, 황금 얘기가 이게 잘 이게 팔리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황금관이 나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200년 정도? 뭐 한 그것도 시즌이 있구나. 딱 시즌이 있고 유행하는 시즌이 있어요. 근데 이 황금관이랑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큰 무덤. 돌무지 단날 무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면 또 그렇게 큰 무덤을 안 만들어요. 그게 한 4세기, 6세기? 네, 4세기, 6세기 정도 딱 200년 동안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무덤도 또 이제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왕을 계산하면 또 인원들이 또 꽤 되거든요. 한 열댓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근간이 5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를 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왕관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왕이 썼던 것도 아니고 아마도 일정한 신분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관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왕관이라고 하지 않고 금으로 된 관이다 해서 금관이다. 그러니까 금관이란 말 자체가 의미를 많이 품고 있는 거네요. 그것 자체가 이제 모든 용어들은 우리가 이제 문화재 속에 나오는 용어들은 그 용어들만 제대로 알면 그치.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재밌다. 하여튼 금 얘기하니까 둘이 신나가지고 역시 금 얘기야. 금 얘기 너무 좋아. 근데 맞아. 금 얘기 나온 게 하나 더 물어보고 있어요. 황금보검. 그건 또 뭐야? 황금보검 이전에 우리가 절대 이제 속으면 안 되는 또 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참고로 경기대학교 금세공 전문가 오세덕 금세공이 나오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제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경주 박물관에 가보면 금관 쫙 있잖아. 금관도 있고 그 옆에 뭐냐면 금으로 된 귀걸이가. 근데 다 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100% 순금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거는 도금이에요. 효과음 좀 넣어주세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진짜 실망스럽다. 신라 그러면 안 돼. 귀걸이가 이제 두꺼운 거는 실제로 순금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금속으로 만들고 이제 도금을 해가지고 너무 두껍더라 솔직히. 그럼 금관은 100% 금인 거고 거의 100% 금에 가까워. 그 관 훔치면 진짜 대박. 죄송합니다. 당연히 황금보검 얘기를 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금이 아니라 도금이에요. 좀 아쉽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놨는데 다만 이 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연구가 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나라별로 구리 비율이 조금 더 이제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당시의 금속 유물 같은 경우는 구리가 이제 전체 금속의 한 1% 미만이 함유가 되는데 이 황금보검 같은 경우는 3%대 정도의 구리가 섞여 있는 유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서 보면 실망합니다. 저 봤어요. 사이즈가 3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실망했어요. 거의 단도 수준이던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작다라는 게 좀 특징이지만 어쨌든 이 유물이 실제로는 아마도 이 유물도 우리가 이제 동서 교육과의 관계, 그러니까 현재 이 유물이랑 똑같은 유물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이 옛날엔 러시아였잖아요. 카자흐스탄. 네, 카자흐스탄. 그러다 보니까 이 유물이 러시아 지금 박물관에 지금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의 똑같이 생긴 형태의 진짜? 유물이 있어요. 네. 에르메즈 박물관이라고 해서 러시아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데 그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출토가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그 유물이랑 생김새가 똑같고 또 하나 그림으로는 또 어디에 남아 있냐면 중국에 가보면 석굴 사원이 되게 많아요. 그림으로 남아. 그림으로도 남아 있어요. 피질 벽화에도 당연히 이 그림이 이 황금보검이랑 똑같은 그림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에 나오는 황금보검을 차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 서역인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카자흐스탄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프루시압이라고 해서
한 8세기, 9세기 때 이제 불교 유적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황금보검 비슷한 인물들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대체로 이 황금보검을 좀 사용했던 사람들이 서역계 사람 또는 조금 더 이제 멀리 접근을 해서 신라랑 이탈리아까지도 교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동서 실크로드라고 이야기하는 끝과 끝이 이탈리아인데 그 옆에 있는 헝가리 쪽에서 나오는 헝가리 사람들이 이제 훈조구 후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오는 금속 유물의 9%랑 오 비슷한 거야?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도 헝가리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 그러니까 아랍보다 조금 더 강한 완전 유럽 쪽에서 이렇게 좀 수입해온 유물이 아닐까라고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오스득 교수님 모신 겁니다. 확실히 카메라를 들이대면 이제 또 자본주의 옛날에 저는 갔었을 때 아랍지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니까 월성, 월지 뭐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왜 바꾼 거예요? 이제 안압지라는 용어는 실제로는 옛날에 기록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안압지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언제 나왔는지도 정확하진 않은데 이 안압지라는 용어는 아마도 이제 추적을 해보면 김시습 선생이 시를 써놨는데 그 안압지를 가지고 안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하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압지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안압지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한자어니까 한자에 맞춰가지고 뜻을 부여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러기 안자, 오리 앞자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안압지가 된 건데 용어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다가 안압지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록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아마도 신라 왕궁의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왕자가 기거했던 동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동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연못 이름도 달을 닮은 연못이다라고 해서 월지라는 용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궁과 월지, 그러니까 달을 닮은 연못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다. 그래서 동궁과 월지로 지금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실제로 안압지가 좀 이제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유는 나름대로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중에 최대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 좀 가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기술 중에서 최대의 기술인 거예요. 이 말 되게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래 있었던 것 같은. 동궁과 월지가 그만큼 잘 만들어졌는데 그게 전통적인 조경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돌도 자연스럽게 깔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곡선이라든지 이런 처리도 정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이제 서해 바다에서 보여지는 니아식스 해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굽이굽이 잘 만들어 놨거든요. 나름대로 그게 정원의 기법이에요. 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월지 같은 저기 못 봤던 것 같은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쫙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면 그 다음부터 안 만들어요. 얘기 희한하게 가네. 그게 끝이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다. 안압지를 한번 만들어보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정성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2번 만들면 힘들겠구나. 우리나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석굴암? 2개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DNA. 우리 이런 거 2번 고생하고 싶지 않다. 우리 이집트인들과 다른 거네. 그럼요. 걔네는 죽어라 피라미드 그냥. 걔들은 뭐 그냥 만들면 한 10대 개씩 만들자. 우리나라 죽겠는데. 한 번 딱 만들면 안 만들어요. 진짜 그럼 없다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없어요. 되게 유니크한 거구나. 약간 이런 거 알고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선의 모습이라든지 우리나라 상해의 모습 좀 유심히 보고 가서 그걸 비교해서 보면 그럼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예술적 성취를 규모도 큰데 이런 질문을 하면 깜짝 놀래요. 동궁과 월지에 섬이 있었는데 섬 몇 개나 있던가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3개? 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대도, 중도, 소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가지 섬의 역할이 뭐냐면 동궁과 월지 자체가 이제 인공 호수다 보니까 물이 안 흘러요. 그래서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중간에 섬을 3개를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넣으면 섬에 부딪혀서 물이 계속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게 안압지에 담겨져 있는 조경의 기법이고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노하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동궁과 월지 이야기할 때 세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정원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최고로 잘 만들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일본 사람들이 가장 잘 만드는데 일본 사람도 일단 동궁과 월지 오면 한 수 접어야 돼.
아, 그 정도로 인정을 해줘요? 그 정도로 인정. 그러니까 일본의 정원 기술이 완전히 퍼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정점을 찍었어요. 안압지에서. 그리고 다시는 안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응용이 가해자 한번 하면 증명 못해요. 간단하게 한번 증명해 볼까요? 뭐요? 군 생활을 또 할 거예요? 자, 근데 안압지 얘기는 나 사실 황금 얘기 막 하다가 그냥 옛날 생각나서 물어봤는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지. 아무튼 안압지는 정말 그 고대 사회 최고 수준의 정원 기술이었고 하지만 그걸로 끝났다. 아주 오늘의 교훈, 한국인의 군대 생활 다시 안 하듯이 그런 거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 좀 계속해서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저번에 저한테 막 월성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